10발의 경보음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초음파실 문이 열리자 간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손목에 찬 팔찌 하나가 병원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죠? 블랙호드래요. 처음 봐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저 산모일 뿐인데 보안팀이 양쪽 복도를 막아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병원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임신부들이 배를 감싸며 차례를 기다리는 곳, 벽에 붙은 태교 음악 안내문과 복도 한쪽에 놓인 육아 잡지들. 이른 아침인데도 대기 의자는 거의 찼습니다. 한민서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0살. 임신 6개월. 오늘은 정기 초음파 검사 날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냐고. 옆에 앉은 남편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벌써 5번째였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똑같은 말만 되풀이될 테니까요. 물어보기는 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본다고 해서 의사가 확실하게 말해줄 리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편했습니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끝이 앞 의자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일부러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압박하는 소리, 서두르라는 소리, 빨리 답을 들어오라는 소리. 옆자리 임신부가 힐끗 이쪽을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서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한민서님, 입원호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바로 뒤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조용히 지나가자. 그냥 오늘만. 접수대를 지나며 손목의 팔찌가 스캐너에 스쳤습니다. 삑. 짧은 소리와 함께 화면에 초록색 아이콘이 떴습니다. 접수 직원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초음파실입니다. 민서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뒤에서 혀를 차며 따라왔습니다. 초음파실 앞 대기 공간에는 다른 임신부 2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빨리 안 끝나냐?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발길질 같은 것. 민서는 그 감촉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의자를 찾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앞에 앉은 임신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서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임신부는 불안한 얼굴로 간호사 호출 버튼 쪽을 힐끗 봤습니다. 민서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거기엔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이 단축키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를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신경질 부리는 것뿐이니까. 한민서님. 초음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따라 일어서며 의사를 노려봤습니다. 보호자도 들어오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잠시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초음파실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모니터 하나, 의자 둘. 남편은 의사 옆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옷을 조금 올려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상의를 배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았습니다. 민서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프로브가 배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 민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장은 정상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성별은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프로브를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민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대답이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이 의자를 움켜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요. 다음에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죠. 다음은 또 언제예요? 오늘 확인하러 온 건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됐구나. 오늘도 결국 시작됐구나. 배 위에 프로브가 멈췄습니다. 의사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편안한 상태여야 정확한 검사가. 의사가 말을 잇기도 전에 남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탁! 손등이 민서의 배 위를 내리쳤습니다. 젤이 묻은 배. 아기가 들어있는 배.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똑바로 누워. 제대로 보이게. 남편의 고함이었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프로브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스툴이 뒤로 밀리며 금속 다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간호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무슨 일이 없죠. 남편이 소리치며 간호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간호사가 휘청였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간호사를 붙들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기는 괜찮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뭐? 내가 왜 나가요? 남편이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나가주세요. 남편은 한동안 노려보다가 혀를 차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배를 감싼 채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늘 이런 식이라고 익숙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민서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팔찌가 채워진 손목. 간호사는 그 팔찌를 다시 한번 스캐너에 갖다 댔습니다. 삑. 이번엔 소리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스캐너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하단에 작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점. 직원만 볼 수 있는 표시. 간호사는 재빨리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간호사실 3번 초음파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긴급함 같은 것.
민서는 그걸 느꼈습니다. B- 코드 의심. 재확인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수신. 대기. 간호사는 민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느껴질 듯 말 듯한 떨림. 그리고 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접수대의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검은 점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블랙코드였습니다. 간호사장님 3번 초음파실 블랙코드 전환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장이 일어섰습니다. 20년 경력. 블랙코드는 처음이었습니다. 훈련은 받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보안팀 호출. 조용히. 간호사장이 지시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블랙코드가 뭐예요? 간호사장은 대답 대신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빨간 표지. 1년에 한 번 교육받고 먼지만 쌓여가던 그 책. 환자 보호 최우선. 증거 확보. 가해자 격리. 외부 기관 통보. 간호사장이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병동 대기조 비상대기. 3번 초음파실 주변 동선 확보 준비.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업무처럼 보였습니다. 환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3번 초음파실 안. 민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배에 재를 닦아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민서의 팔을 살폈습니다. 멍은 없었지만 손목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목 좀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는 손목을 천천히 돌려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전용 카메라였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자동으로 박혔습니다. 이거 왜 찍으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기록용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민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손등 타격, 배부 충격, 언어 폭력, 목격자 간호사 1명. 구체적이고 냉정한 기록이었습니다. 배는 괜찮으세요? 통증은 없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놀라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의사는 차트에 그것도 적었습니다. 산모 심리적 충격. 태아 안전성 재확인 필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 불만스러운 표정. 옆에 앉은 임신부가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2명의 남자가 복도 양쪽 끝에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점퍼. 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직선, 경계. 훈련받은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보안팀이었습니다. 한 명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계단 입구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화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3번 초음파실 앞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원 직원들이려니 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3번 초음파실의 평면도가 떠 있었습니다. 동선, 대피 경로, 격리 지점, 모든 것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아과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환자들이 하나둘 다른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잠시 대기 장소를 옮겨드릴게요. 청소 때문에요. 간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불평 없이 따라갔습니다. 5분 후 소아과 대기실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임시 보호실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3층 산부인과 구역의 엘리베이터가 보호 이동 우선권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일반 호출은 자동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3번 초음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혈압 측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옆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서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의아했습니다. 혈압은 아까 쟀었는데.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혈압 측정실이에요. 금방 돌아올게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따라가려 하자 간호사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혈압 측정실은 좁아서요. 뭐? 같이 못 가? 환자 안정이 우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다시 앉았습니다. 민서와 간호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혈압 측정실 쪽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이었습니다. 소아과 대기실 쪽이었습니다. 저기 혈압 측정실은 반대쪽 아닌가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민서를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민서는 그제야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자신의 팔을 꽤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손이었습니다. 소아과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민서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민서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내려왔습니다. 자동이었습니다. 창문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민서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붙은 빨간 버튼. 비상벨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민서를 침대에 앉게 했습니다. 안전조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카메라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혈압 측정이 아니었습니다. 손목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새로 들어온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빨개진 부분, 약간 부어오른 부분, 세밀하게 꼼꼼하게. 배도 확인할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상의를 조금 올렸습니다. 손등이 닿았던 자리. 간호사는 그 부분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놀랐어요. 놀라셨던 순간도 기억나세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간호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배를 쳤어요. 손등으로.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적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무섭거나 불안하신가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비상벨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걸 누르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민서는 비상벨을 받습니다. 빨간색. 눈에 잘 띄는 위치.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그 버튼이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1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혈압 측정에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3번 초음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내 아내 어디 갔어요? 혈압 측정 중이에요. 어디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상자 보호 완료. 격리 지점 확보.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수신. 2단계 진행.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조금 바꿨습니다. 3번 초음파실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남편과의 거리는 5m. 충분히 대응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태아 심박은 정상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휴대용 모니터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주치의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하고 계세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조치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게 병원의 원칙입니다. 간호사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개입한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더 화내지 않을까? 간호사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 민서는 그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둘 다. 아직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에요. 걱정 마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간호사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희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모와 태아에 대한 위협 행위는 환자 안전 사건으로 분류돼요. 병원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민서 씨가 원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간호사장이 덧붙였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창, 빨간 테두리, 블랙코드 프로토콜 실행 중이라는 문구. 그 아래로 체크리스트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격리 완료. 증거 확보 진행 중. 외부 기관 통보 대기. 하나씩 초록색 체크 표시가 붙어갔습니다. 직원은 다음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보안팀 전개. 화면이 바뀌며 병동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3층 산부인과. 빨간 점 2개가 복도 양쪽 끝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의 위치였습니다. 배치 완료 확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해자 동선 통제. 화면에 새로운 지침이 떴습니다. 대상자와의 접촉 차단. 물리력 사용 최소화. 증거 훼손 방지. 경찰 인계 준비.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받던 실제로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매뉴얼. 하지만 지금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직원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실 원무과입니다. 블랙코드 2단계 진입 승인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인. 경찰 도착 예상 시간 15분. 그 전까지 현 상태 유지. 수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통제 상태. 정상. 보호실 출입 기록. 정상. CCTV 녹화 상태. 정상.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남편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혈압 측정에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대체 몇 분이나 재는 거야? 남편이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나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몇 분인데요? 벌써 20분 넘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고. 내 아내인데 내가 걱정을 하든 말든이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평복 차림의 보안요원.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남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복도에서 큰 소리는 삼가주세요.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군데요? 병원 보안입니다.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 조용히 해주세요. 보안요원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남편과의 거리 3m. 충분히 대응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보안요원을 노려봤습니다. 보안이 왜 여기 있어요? 나 감시하는 거예요? 환자 안전을 위해 순찰 중입니다. 환자 안전? 내가 뭘 어쨌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보안요원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진정하시죠.
계단 쪽에 있던 다른 보안 요원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두 명의 보안 요원이 남편을 중심으로 각도를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선을 차단하는 배치였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장은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화면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3번 초음파실 앞 복도, 보호실 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 각 화면마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11시 42분 남편이 민서의 배를 친 순간, 11시 45분 간호사가 개입한 순간, 11시 50분 민서가 보호실로 이동한 순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QPS팀에 사건 번호 발급 요청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패킷 준비 상황은 사진 6장, 진료 기록 일부, CCTV 영상 3개 구간 확보했습니다. 목격 진술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입니다. 좋아. 경찰 오면 바로 인계할 수 있게 정리해둬. 간호사장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보안 요원과 말다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도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이 환자 보호가 최우선이야. 간호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여러 상황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블랙코드.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망이었습니다. 민서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것, 신고가 되었다는 것,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모와 태아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환자 안전 사건이에요. 병원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남편이. 민서 씨. 간호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이건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민서 씨와 뱃속 아기의 생명이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인정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집에 가면 더 화낼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민서 씨가 안전할 수 있도록요. 어떻게요? 일단 경찰이 오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접근 금지 같은 것들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당장 집에 갈 곳이 없으시면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간호사장이 덧붙였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진지하게 도와주려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1366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호사장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전화예요. 상담도 하고 쉼터도 연계해줘요. 지금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쉼터.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을.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여기 있을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남편이었습니다. 내 아내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놔요. 민서는 움찔했습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간호사장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못 들어와요.
간호사장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킬게.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키세요. 내 아내 만나러 가는 건데. 지금은 진료 중입니다. 면회는 나중에 가능합니다. 보안요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나야. 나와.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보안요원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손 치워요. 남편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보안요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보안요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러시면 퇴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퇴거? 내가 환자 보호자인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보호자라도 제한됩니다. 보안요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전을 위협? 내가 뭘 어쨌는데? 초음파실에서의 행위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흥분해서. 실수든 아니든 저희는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보안요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경찰이 오면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경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왜 와요? 이건 가정 문제인데. 병원 내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 사건입니다.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보안요원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장이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장을 따라갔습니다. 남편 옆을 지나가며 한 명의 경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네. 남편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경찰은 보호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여전히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민서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배를 맞은 것, 욕설을 들은 것,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들. 경찰은 조용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의사는 옆에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목의 상처, 배의 타박, 심리적 충격.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응급조치가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오늘 남편분과 떨어져 계실 곳이 필요해요. 저희가 연계해 드릴 수 있어요.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떨어진다는 것, 도망친다는 것, 무섭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1366 연계 필요.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수신. 쉼터 연락 진행합니다. 민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이제 우리 안전할 거야. 엄마가 지킬게. 처음으로 민서는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보호실 문을 나서며 보안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경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춤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야기만 들어보려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경찰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2명이 양쪽에서 따라갔습니다. 보안 요원도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진료실 안에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경찰과 남편을 보고 재빨리 길을 비켜줬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경찰은 남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편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초음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말다툼 좀 했을 뿐이에요. 말다툼요? 네. 성별 확인하러 왔는데 의사가 확실하게 안 알려줘서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당연하잖아요. 궁금한데. 화가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그것뿐인가요? 네. 부인 배를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그냥 손이 나간 거지. 손이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경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생각 없이 임신부의 배를 때린 게 실수라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서예요. 복부 타박, 손목 손상, 심리적 충격. 이게 실수로 생긴 겁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을 원했을 뿐이에요. 아들을 원하는 게 부인을 때릴 이유가 됩니까? 경찰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간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1366에서 곧 연락 올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쉼터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주소도 비밀이고 보안도 철저해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혼자 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동행해드려요. 그리고 쉼터에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짐은요? 나중에 경찰과 함께 가서 챙기실 수 있어요. 지금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민서는 가방을 봤습니다. 지갑, 휴대폰, 산모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이나 다른 건 쉼터에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도 작게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울어서. 괜찮아요. 우는 게 당연해요. 간호사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진단서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거.
의사는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응급조치 신청서예요. 경찰에서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민서는 서류를 봤습니다. 한자가 많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남편이 못 오는 건가요? 네. 법원에서 결정하면 일정 거리 안에 못 오게 돼요. 연락도 못 하고요. 그럼 완전히 떨어지는 거네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민서 씨와 아기에게 필요한 건 안전이에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민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생명. 지켜야 할 생명. 알겠어요. 민서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경찰은 남편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첫째, 부인은 지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어디로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내인데 어딘지도 모르라고요? 지금은 그게 안전에 필요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가정 문제를 왜 당신들이. 둘째, 경찰은 남편의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될 겁니다. 혐의?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건 조사 후에 판단될 일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셋째, 부인이 응급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되면 부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조사 일정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그러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인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경찰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끝났구나. 자신이 통제하던 모든 것이. 민서는 간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왜 여기로 가요? 앞문으로 나가면 보일 수 있어서요. 이쪽이 안전해요. 보안요원 한 명이 앞에서 걸었습니다. 뒤에도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민서는 그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흰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66 로고가 옆면에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 씨죠? 반가워요. 저는 쉼터 상담사 김지영이에요. 민서는 차에 올랐습니다. 간호사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힘내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 민서 씨가 한 선택은 정말 용기 있는 거예요. 민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아기 때문이에요. 그것뿐일까요? 민서 씨 자신도 소중하잖아요. 상담사의 말에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말.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
차는 병원을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거리 풍경, 걷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일상. 하지만 민서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블랙코드 프로토콜 종료 절차였습니다. 환자 안전 이동 완료. 증거 패키지 경찰 인계 완료. 가해자 신원정보 등록 완료. 연구 출입 제한 설정 완료. 하나씩 체크 표시를 눌렀습니다. 마지막 항목. 사건 보고서 작성. 직원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빈 화면의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 산부인과 3번 초음파실에서 블랙코드가 발동되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산모 한민서 30세에 대한 배우자 폭력 사건. 팔목 밴드 스캔 시 자동 감지. 병원 보호 프로토콜 즉시 실행.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자 격리 완료. 증거 확보 완료. 경찰 신고 완료. 쉼터 연계 완료. 가해자 출입 연구 제한 조치 완료.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시간, 장소, 행위, 조치. 하나도 빠짐없이. 블랙코드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마지막 문장을 적고 직원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완료. 사건 번호 BC-202023-001. 직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간호사장이 원무과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처음이었는데 잘 끝난 것 같아요. 잘한 거예요. 우리 모두. 간호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블랙코드. 진짜 필요한 시스템이네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시스템이에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기억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킨 날로. 병원 이사장실. 오후 3시. 이사장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한 블랙코드 사건. 첫 번째 실제 발동 사례였습니다. 처리는 완벽했습니다. 원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환자 보호, 증거 확보, 외부 기관 연계. 모든 절차가 매뉴얼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민서 씨 말이죠. VVIP 보호 대상자. 원무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팔목 밴드에 특수 코드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그 코드를 아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와 간호사장, 그리고 보안팀장. 3명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블랙코드 시스템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자인지는 모릅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유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원무과장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환자는 안전한가요? 네. 쉼터로 이동했고 경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그 남편이 병원에 다시 나타나면 시스템에 연구 출입 제한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 확인 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강제로 들어오려 하면 보안팀이 즉시 대응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사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이번 일은 모두에게 교육 자료가 될 겁니다. 남편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책상 너머로 형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경 부인의 배를 손등으로 타격했다. 맞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나서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성별을 아들인지 알고 싶었는데 의사가 안 알려줘서요. 형사는 펜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어쩔 생각이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계속했습니다. 부인께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가끔 화가 나면. 형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초조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남편인데. 형사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소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가해자요? 저는 그냥 임신부를 폭행했습니다. 태아에게도 위험을 가했고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이 응급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내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뭔데요?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인용되면 부인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 금지, 주거 출입 금지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간다고요? 네. 위반 시 즉시 구속됩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법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겁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만 해도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옷장, 책상. 간단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사 김지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때요? 좀 안정되셨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민서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병원에서 왜 저를 그렇게 도와준 거죠?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의 의무니까요. 환자를 보호하는 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주잖아요. 민서의 말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서 씨 사실은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병원에 특별히 등록되어 있었어요. 특별히요? 네. VVIP 보호 대상자로요. 민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민서 씨의 팔목 밴드에는 특수 코드가 들어 있었어요.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병원 전체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죠. 민서는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이제는 벗겨진 팔찌. 평범해 보였던 그 팔찌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처음 산부인과에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3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도 남편과 함께 왔었습니다. 첫 검진이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민서 씨 손목에 있는 멍을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셨죠.
집에서 안전하냐고. 민서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질문. 자신은 괜찮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민서 씨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보호 등록을 하신 거죠.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맞아요. 피해자가 모르는 게 안전을 위해서요. 민서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관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가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피해자가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지켜졌구나. 네. 민서 씨와 아기 모두요. 팀장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보고서. 블랙코드 BC-202023-001. 옆에 앉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케이스 어떻게 정리할까요? 교육 자료로 만들어야지. 전 직원 대상으로요? 그래. 블랙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줘야 해. 팀장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타임라인 정리해. 환자 입원부터 쉼터 이동까지. 각 부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VVIP 정보는 어떻게 하죠? 그건 빼. 환자 신원도 익명 처리하고. 중요한 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거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VVIP 등록은 의사 판단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의사가 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원무과에 요청해서 등록할 수 있어. 환자 동의 없이도. 그럼 환자는 모르는 거네요. 그게 포인트야.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직원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팀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극소수야. 대부분은 참아.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시스템이 먼저 알아채야 하는 거지. 직원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스템 다른 병원에도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목표야. 우리가 시범 케이스니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일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서는 쉼터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이세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왔어요.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들이 정말 잘 도와주세요.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20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읽지 말라고. 답하지 말라고. 민서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안전해. 민서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긴장 없이. 그리고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병원이 작동시킨 블랙코드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살아갈 기회, 웃을 기회,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기회.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상담사 김지영과 함께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 남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돼요. 법정에서는 자리가 떨어져 있고 원하시면 가림막도 설치할 수 있어요. 가림막이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되게요. 민서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민서 씨, 들어오세요.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지영이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함께 들어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아래 두 개의 책상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민서가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가림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남편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응급임시조치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신청인 한민서 씨, 피신청인 남편. 오늘은 접근 금지, 통신 금지, 퇴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진술을 듣겠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 6개월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남편이 제 배를 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지영이 옆에서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화나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언제부터였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아들을 원했어요. 딸이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집에 돌아가는 게요. 만약 다시 만나면 더 심하게 할 것 같아요. 판사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목격자 진술.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진술 듣겠습니다. 가림막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하지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주세요. 판사는 표정 변화 없이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약속 한 적 있나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됐죠? 그건 왜 반복됐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임신부의 배를 가격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했다는 뜻인가요? 남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특히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위협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따라서 응급임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민서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둘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의 통신 금지. 셋째, 주거지 출입 금지. 이상의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위반 시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2개월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판사는 양쪽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사랑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서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상담사 김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법원 명령이 떨어졌어요. 만약 남편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즉시 조치될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쉼터에서 안정을 찾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하면 돼요. 일도 다시 구해야 하고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연계되어 있어요. 민서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미래, 자유로운 미래. 아기 낳고 키우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두 사람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획에 대해, 희망에 대해. 민서는 점점 더 웃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남편이 병원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산부인과요. 내 아내 면회하러. 경비원은 태블릿으로 신분증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왜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환자 보호자인데. 보호자라도 제한 대상이면 출입 불가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손님이 돌아가시려던 참입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더 이상 머무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남편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제한 인물 출연. 차단 완료.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수신. 로그 기록 완료.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다는 것, 출입이 차단되었다는 것,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팀장은 모니터로 방금 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네. 옆에 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포기 안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팀장은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혹시 쉼터 쪽으로 접근하면? 경찰이 대기 중이야. 그리고 쉼터 주소는 비공개니까 찾기 어려울 거야. SNS는요? 모니터링 중이야. 만약 협박성 게시물이나 허위사실 유포하면 즉시 대응할 거야.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하네요. 철저해야지. 이게 끝이 아니니까. 팀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해자들은 쉽게 포기 안 해. 계속 시도하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막아야 하는 거야. 민서는 쉼터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누군가 말했습니다. 법원 다녀오셨다며요? 어떻게 됐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나왔어요. 잘 됐네요. 여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민서는 뭉클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응원 덕분이에요. 식사 후 민서는 상담사 김지영과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계획 생각해 보셨어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기 낳을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출산 지원도 가능해요. 그리고 일도 찾아보려고요. 아기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취업지원센터랑 연결해 드릴게요. 민서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적다 보니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긴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해요. 왜죠? 혼자가 아니니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김지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민서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민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민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다. 무섭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병원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블랙코드라는 시스템.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줬다는 게 신기하고 고맙다. 이제부터는 나와 아기를 위해 살 거다.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민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병원 QPS팀에 알림이 떴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특정 키워드를 감지한 것입니다. 팀장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병원의 과잉 대응에 억울한 남편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병원이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것. 경찰까지 불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는 것. 지금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내를 만날 수도 없다는 것.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병원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정 문제인데 왜 끼어들어요? 남편 입장도 들어봐야죠. 팀장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캡처하고 법무팀에 넘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네. 팀장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게시글이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언론팀에도 알려. 사실관계 정리해서 대응 준비하라고. 반박 보도 자료 내는 건가요? 아니. 환자 정보는 절대 공개 못해. 대신 병원의 원칙만 명확히 해.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것.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 계속 모니터링해. 협박성 내용이나 환자 신상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즉시 법적 대응. 알겠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민서는 상담사 김지영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커뮤니티 글을 발견한 것입니다. 민서는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저 이야기네요.
김지영도 글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서 씨, 이건 전형적인 가해자의 반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으면 어떡해요? 병원이 대응할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서는 댓글들을 봤습니다. 남편을 동정하는 글들, 병원을 비난하는 글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과 아기를 지킨 거예요. 그게 잘못일 리 없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병원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환자를 보호하는 게 병원의 의무니까요. 김지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런 글 보지 마세요. 민서 씨한테 도움이 안 돼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법무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확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있나요?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신부 폭행이었고요. 과잉 대응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 사건이 더 알려질 수 있습니다. 환자 신상이 노출될 위험도 있고요. 이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환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모니터링만 하세요. 만약 협박이나 신상 털기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하고요.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 또 생길까요? 아마도요. 블랙코드 시스템이 알려지면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야죠. 이사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며칠 후 온라인 게시글은 점점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임신부 폭행이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병원이 괜히 그랬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나왔다는 건 법원도 인정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는데요. 가해자들은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댓글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가해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병원이 제대로 대응한 것 같은데요.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댓글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명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믿지 않아.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당연하지. 언제든 다시 변할 수 있으니까. 팀장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였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 새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환자 안전과 가정폭력 대응에 대한 우리 병원의 입장.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모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병원 내에서 환자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합니다. 이는 과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블랙코드 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을 게시하고 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2주 후 민서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출산 후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볼게요. 정말요? 네. 요즘은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요. 민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민서는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입소자를 만났습니다. 민서 씨 잘 다녀오셨어요? 네. 취업 상담 받고 왔어요. 좋겠다. 저도 곧 상담 받으러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계획에 대해, 미래에 대해,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입소자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날 저녁 민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취업 상담을 받았다. 가능성이 보인다. 출산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에서 남편이 글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처음엔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병원의 블랙코드 시스템에 대해 생각한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지금도 그 집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시스템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개인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민서는 펜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우리 함께 잘 살자.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블랙코드는 생명을 지킵니다. 우리 병원은 모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시스템이야.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필요한 시스템이지. 병원은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의사들이 진료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블랙코드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날 밤,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를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경찰, 상담사,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다. 도망치기로 결심한 나에게. 용기를 낸 나에게.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민서는 그 해를 볼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시작과 함께. 석 달 후. 민서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쉼터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오늘 검진 날이죠? 상담사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 정기 검진이에요.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간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민서는 로비 스크린을 봤습니다. 여전히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블랙코드는 생명을 지킵니다. 민서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킨다. 정말로 지켜줬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아기를. 산부인과 접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민서 씨 오셨네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태아 상태 좋다고 들었어요. 곧 출산이시죠? 네. 2주 정도 남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민서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앉았던 그 자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한민서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의사였습니다. 블랙코드를 발동시켰던 분. 민서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선생님, 다행이에요. 의사는 초음파 준비를 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브가 배 위를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하네요. 크기도 딱 좋고. 성별은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알고 싶어요. 딸이에요.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 예전 남편이 그토록 거부하던. 하지만 민서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쁜 딸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잘 나을게. 엄마가 지킬게. 진료를 마치고 민서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장을 마주쳤습니다. 민서 씨, 오랜만이에요. 간호사장님.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덕분에요. 출산 준비는 다 되셨어요? 네. 2주 후면 입원할 거예요. 간호사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으시는 거죠? 네. 여기가 가장 안전하니까요. 간호사장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정말.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민서는 병원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곳이었습니다. 2주 후, 민서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쉼터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담사 김지영이 함께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픔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곧 만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왔어요.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찬 울음이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 간호사가 아기를 민서의 가슴에 올려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민서는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안녕. 내 딸.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민서를 봤습니다. 작은 눈, 작은 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름은 지으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연. 서쪽 나라 서자의 깃불 연자예요. 예쁜 이름이네요. 민서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병실에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상담사 김지영이 면회를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김지영은 서연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민서 씨 닮았어요. 그런가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쉼터에서 육아휴직 지원받으면서 서연이 키울 거예요. 그리고 내년쯤 일 시작하려고요. 집은요? 임대주택 신청했어요. 심사 중이에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민서 씨 스스로의 힘이에요. 김지영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낸 건 민서 씨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서는 서연이를 안고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상담사와 간호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로비 스크린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블랙코드는 생명을 지킵니다. 민서는 그 메시지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네. 꼭 그럴게요. 민서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에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6개월 후, 민서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이 통과되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서연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벌써 웃을 줄 알았습니다. 민서가 말을 걸면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목소리 들려? 민서는 웃으며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민서는 취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채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서는 서연이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취직했어. 이제 우리 더 잘 살 수 있어. 서연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1년 후, 민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벌써 걷기 시작한 서연이는 엄마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서연이. 민서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는 놀이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식사 후 민서는 서연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용감한 공주님이 살았어요.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공주님은 무서운 용을 혼자 힘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켰답니다. 민서는 책을 덮으며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도 용감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처럼. 서연이는 웃으며 민서를 안았습니다. 엄마. 민서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1년 전 오늘 서연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나도 다시 태어났다. 블랙코드. 그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지켜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도망치기로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 서연이에게 보여주고 싶다. 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 서연이가 크면 말해줄 것이다. 엄마의 이야기를, 그리고 블랙호드의 이야기를.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민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규칙적인 호흡. 민서는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민서와 서연이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블랙호드가 지켜낸 생명처럼. 당신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